노다지 썰전. 2025년 4분기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93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 이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시장의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오늘 토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눈부신 성과,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가장 밝게 타오르는 순간을 기록한 정점의 불꽃일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숫자는 분명 경이롭지만 그 숫자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저희는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2026년 삼성전자는 과연 AI라는 순풍에 도칠단 듯 수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반도체 편중이라는 구조적 불균형과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될 것인가? 저는 단연코 전자라고 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수요와 사실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2026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기록적인 실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던가 부품 원가 상승, 그리고 정말 숨막히는 경쟁 심화 같은 여러 리스크가 숨어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요인들이 2026년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실적의 심장부를 봐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성과를 이끈 건 뭐니 해도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잖아요. 전분기 대비 매출이 무려 33%나 급증했어요.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역시 AI 시장의 수요 폭증이죠. 특히 HBM 고대역풍 메모리나 GDDR7 같은 아주 고부가 가치 AI 반도체 판매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업계의 공급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2026년 HBM 매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사들이 2027년 물량까지 미리 확정해달라고 줄을 서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2025년에만 52조 7천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를 집행했고요. 차세대 기술인 HBM4 개발도 순조롭게 지금 고객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도 3나노 GAA 공정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절대 강자인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삼성의 거의 유일한 비밀병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다가오는 AI 시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게 바로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DS 부문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정작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모바일과 가전, 그러니까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부문은 어땠습니까?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8%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뭐랄까? 한쪽 다리는 엄청난 근육질인데 다른 쪽 다리는 비실거리는 아주 신박한 불균형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렸고 미국의 관세 장벽 같은 외부 요인에 가전 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6년을 위협하는 외부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역설이 바로 메모리 가격 상승에 있다고 봅니다. DS 부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메모리 가격을 올렸더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자사의 DX 부문으로 돌아와서 스마트폰과 가전의 원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이건 스스로 만든 파도에 갇힌 셈이죠. 반도체에서 번 돈을 DX가 까먹는 말 그대로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1분기부터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 업체들이 저가 성숙 공정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현재의 좋은 실적은 이런 복합적인 위기들을 가리는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반도체 사업의 AI 낙수 효과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AI 수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거든요. HBM만 보고 계시는데 AI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고용량 DDR5 메모리나 SSD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가 전체 메모리 시장의 판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AI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점,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자원과 투자가 HBM과 AI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다른 시장의 흐름을 놓치는 건 아닐까요? 한정된 생산 능력으로 AI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다 보면 전통적인 모바일이나 PC 시장의 미묘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선제적 투자거든요. 과거에 미리 투자해서 확보해둔 클린룸 공간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수요 폭증기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원할 때 즉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막 공장을 짓기 시작할 때 삼성은 이미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생산 능력조차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 메모리 가격 급등은 완제품 가격 인상이나 혹은 메모리 채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세트,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의 전체 출하량 위축이라는 위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품군, 이 HBM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가는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DX 부문의 역할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DX 부문을 너무 얕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반도체만 이야기할 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곧 출시될 갤럭시 S26에 탑재될 차세대 AI 경험은요, 단순히 사진 편집해주고 문장 요약해주는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필요를 예측해서 먼저 제안하는, 말 그대로 나만의 비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건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충분히 지갑을 열게 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비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하잖아요. 이미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DX 부문의 이익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 AI 기능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기꺼이 기기를 바꾸게 할 확실한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TV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성장 정체 상태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텐데요. TV 역시 AI로 돌파구를 찾을 겁니다. 단순히 보는 TV에서 대화하는 TV로 진화하는 거죠. CES에서 공개된 비전 AI 컴패니언 기능은 TV가 집안의 다른 가전들을 제어하고 사용자와 소통하는 스마트홈의 허브가 되는 그림입니다. 단순히 화질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파는 전략이죠. 그리고 폴더블을 넘어서 세반 접는 트라이폴드 같은 폼팩터 혁신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창출하는 능력이 여전히 삼성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를 포함한 주요 부품의 원가 상승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넣어도 믿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DX 부문 스스로도 2026년에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기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AI라는 날개를 달기 전에 원가 상승이라는 이 무거운 족쇄부터 풀어야 할 겁니다. 그 원가 부담은 삼성전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D램, 낸드 플래시, 디스플레이 패널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핵심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원가 관리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투자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2026년 설비 투자, 즉 CAPEX를 전년 대비 3당 수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좀 의문이 남습니다.
2025년 연간 투자는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투자의 쏠림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HBM에 집중되는 동안 미래 성장 동력의 또 다른 축인 파운드리 투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건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HBM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 판단이죠. 파운드리의 경우 무적정 라인을 늘리는 것보다 3나노 GAA 공정의 수요를 안정시키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단계라는 거죠. 위기일수록 투자를 늘려서 격차를 벌리는 것이 삼성전자의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R&D를 위한 전용 단지, NRDK 조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인 TSMC와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격차를 좁히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시지만 과연 균형 잡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호황에 기댄 단기적인 대응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요. 네,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이 경이로운 실적은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입니다. HBM을 필두로 한 압도적인 기술력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삼성전자는 시장을 주도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DX 부문 역시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실적 이면에 가려진 리스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도체라는 한쪽 엔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업 구조, DX 부문의 수익성 악화라는 내부 과제, 그리고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거시 경제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외부 위협, 이 모든 것들이 2026년 삼성전자의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명백한 위협 요인입니다. 현재 낙관론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2026년은 AI라는 거대한 기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전체 성장으로 연결하고 동시에 말씀하신 여러 위협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화려한 비상일지 아니면 곳곳에 숨은 암초에 부딪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삼성전자의 미래를 전망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